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제 목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 점 또한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요청드립니다. 자,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대안인가? 네, 한덕수가 내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죠. 탄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덕수는 내란 피의자입니다. 근데 최상목도 내란 피의자입니다.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내란 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직을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한덕수뿐 아니라 참석자 전원에 대한 탄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한 사람은 구속돼 있죠. 김용현. 네. 김용현은 근데 사퇴하고 들어갔죠. 아, 그렇구나.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네.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안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최후의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너도 나도 약점 잡힌 한덕수가 정신 차리고 내란을 사형으로 모시는 그런 국기에 걸맞는 국정 운영을 대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지금 한덕수는 내란 대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네요. 국무위원 동시 탄핵도 가능하다. 그 경우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법안이 자동으로 공포된다. 법안이라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되겠지요. 내각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이 있나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국무위원 동시 탄핵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정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종대 전 의원의 말처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대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이 국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의 전부인데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두려움 없이 결단해야 한다. 고일석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유시민 작가도 어떤 내용을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은 왜 헌법재판소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문서 송달을 하고 있는데 받지 않는가? 계속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가? 윤석열의 오랜 직위로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배진환 변호사 측은 변호인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변호인단 참여를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인 한 법조인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요 로펌들도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사건 수임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변호를 맡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 강일원 씨가 윤석열과 가깝다는 것은 구문에 해당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때 법무부와 검찰 대리인으로 나섰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유를 놓고 다툴 수가 있는데 석동현 뭐 이런 사람, 전광훈 품에 안긴 바가 있었던 석동현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변론을 한다. 격이 많이 떨어지지요. 자, 왜들 이렇게 변호사들이 로펌들이 돈이 되는 일일 텐데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맞지 않으려고 할까? 해봐야 안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역대급 내란 사건, 너무나 범죄 혐의가 분명한
이 사건의 변론을 맞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산 쪽 레이더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은 이런 사방팔방의 불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고 자신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가운데 역술인 천공이 탄핵 위기에 놓인 윤석열이 3개월 안에 상황이 반전돼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공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사퇴하라,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라 이렇게 조언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지요. 윤석열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 무속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천공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됐습니다. 한남동 공관도 천공이 점지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말이죠, 한남동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곧 직무에서 복귀한다. 이게 한남동 분위기예요. 실제 그의 장모 최은순과 처남인 김진우가 골프 치러 다닌 사실 열린공감TV가 보도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 그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자에 나온 건데 여권의 다른 인사가 전한 말입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에 윤석열에게 지지율을 높여야 제대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더니 윤석열 하는 말, 지지율 여론조사는 다 조작된 것이다. 이 말을 한 때가 비상계엄 며칠 전이었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지난 금요일에 제가 정어리 TV에서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알코올 의존 상태에 놓인 윤석열을 지적하면서 자신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알코올 의존 상태의 의뢰인 변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속되는 마당까지 큰소리 뻥뻥 자신감 충만으로 일관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불과 보름 만에 자신의 현실과 처지 그리고 범죄를 비로소 직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그 안에서 크게 후회하면서 어떻게 형량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변호사한테 애걸복걸했다는 거죠. 윤석열도 지금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이 정신이 반쯤은 나간 상태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최우선적인 돌파구는 윤석열이 알코올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도록 하는 체포 구속뿐입니다. 체포 구속,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막는 자가 바로 공범입니다. 한덕수, 당신 공범입니까 아닙니까?